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 대장동 행안위 국감이 있었죠. 내일은 또 국토위 국감도 역시 대장동 청문회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쉬어가는 페이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소중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계없이 지속이 됩니다. 자,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향년 84세로 별세했는데요. 자메이카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 할렘 빈민가에서 태어났고요. 흑인 최초로 사성장군, 합참의장에 이어서 국무장관에 오르면서 유리천장을 깨왔습니다.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콜린 파월의 어록인데요. 긍정의 힘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놓고 미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열매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로 결정되겠죠. 지금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를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사단, 아니고 기자단. 자, IT본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요즘은 뭐 뉴스가 큼직큼직한데 그래도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니 해도 이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이 화제입니다. 이재명 지사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또 설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또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네. 자, 박 기자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 두 문장을 정리해 보면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야당에서는 대장동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니까 문제가 있다 배임이고 네.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를 하거나 50억. 50억 약속클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도둑일 거다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회자가 좀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범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도둑일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물론 이게 표현 중에 나온 발언이지만 이 몇십억을 푼돈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좀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0.1 푼돈이냐, 5천만 원이면 0.01 푼돈이냐, 이런 단위까지 푼돈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문제점,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 한나라당 시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거는 다만 이렇게 많이 국민들 힘들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재발방지 대책 이런 걸 마련할 거고, 그다음에 인사권자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또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윗선의 그분, 이른바 그분, 아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에 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을 타고 이재명 지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도우 의원 제가
첫 네. 공격수로 나서서 보니까 묘한 표현을 돈을 지배하는 자. 그 돈을 지배한다는 것과 돈을 이제 취했다는 것은 뭐가 다를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돈을 가진 자가 범인이다. 네. 작물을 소지한 자가 범인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한 거잖아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님 어제 공방 네. 사실 어느 쪽에 기세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네. 이건 공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 차기 대권 주자의 타격을 주려는 야당과 그거를 극복해야 하는 정면 돌파를 이제 선언하고 수감을 하러 국감장에 나간 이제 이 지사와 네. 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처음에 평가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국정감사장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불러들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첫 번째는 이제 와서 망신을 주거나 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피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 저 뭐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인이 국민들한테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텐데 송영길 대표의 당시 입장은 그래도 후보가 다치면 안 되니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가 실제로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안 가는 걸 권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는 모습이 좋지 않고 또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보여줬던 캐릭터상도 맞지 않다. 네.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앞서서 나섰던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이 보면 진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국정감사장은 자료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취합해서 네. 여러 가지 뭐 휴민트라든지 개개인이 취합을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완벽한 증거가 공개가 돼서 그 증거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김도우 의원 말 맞다나 지배를 한 정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론 수준의 의혹을 뛰어넘어서 잘못된 사람이라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언론에 나왔었던 똑같은 얘기가 동어반복이 됐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개개인이 준비해 오다 보니까 했던 질문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받았던 답변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네네네. 그럼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거 말고는 새로운 게 없구나 더 이상. 사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이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장 오기 전과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사실이 있었냐? 네. 없었습니다. 어허.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이 없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판정패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네. 김용판 의원이 제시했었던 내용인데 조폭 유착설. 이건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사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정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조폭 유착설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서 보도가 됐었고 마치 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사장 당시입니다. 이 당대표 아니고요. 그 이준석 사장과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결말이 나서 그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뭐 했던 거 아니냐. 네. 친하게 지내왔던 거 아니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정치 자금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묘한 뉘앙스로 끝이 났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네. 그 내용을 가져와서 그 밑에 같이 있었던 그 행동대장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공개됐죠? 네, 이름도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수감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올렸었던 사진과 이 사진 속에 등장했던 돈이 전달된 것 같다라고 이제 김용판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진은 그 수감된 사람이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이었다. 뭐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SNS에 공개했던 사진이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 SNS 사진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김용판 의원 경찰이었으면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했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진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진이 진짜 건네졌던 흔히 말하는 뇌물 사진이 맞는 것인지 팩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부족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이 그 해당 게시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두고 이 사진을 두고 제가 최영일 본부장님께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받았던 정확 그러니까 제가 건네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계좌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뇌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돈 하나를 올려놓고 사진만 찍었다고 해서 내가 줬습니다라고 해서 아 뇌물 누가 받았구나라고 인정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팩트 체크에 좀 실수한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뭐 지금 뭐 제명이다 뭐 윤리 제소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모처럼 이제 새로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저런 일도 있었어? 뭐 네. 국제 마피아파가 등장하고 말이죠. 네. 뭐 행동 대장, 뭐 중간 보스 등장하고 돈다발 사진 나오고 자필 진술서.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증거가 좀 탄탄한가 하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몇 시간 만에 돈다발은 가짜였다. 네. 자, 하지만 이제 김용판 의원 아마 이 네.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국회 행안위가 네네. 다시 좀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초반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아니 이 김용판 의원 지금 경찰을 뭐 이 소관 부서로 두고 네. 그 감사를 해야 되는 국회 행안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해야 된다. 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허.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성에 오가는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 김용판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네네. 실체는 명백하다. 이 본체는 박철민의 진술서가 진정성이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좀 기다려달라.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지켜봐 달라. 사진 한 장으로 전체 덮으려고 하는 그런 건 소화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계속 어제는 굉장히 근거 있게 그 사진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김용판 의원의 뭐 입장을 좀 보면 네. 뭔가 좀 사과를 하거나 네네. 물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더 강하게 뭐 사진은 뭐 그게 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본체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네.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서울시 오세훈 네. 시장에 대한 국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초반에 이런 소란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이 사보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좀 시끄럽게 시작이 됐는데 눈에 띄었던 건 그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관련된 판넬을 들고 있더라고요. 대장동은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네, 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판넬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아니 그 질의가 먼저 질문이 도착을 해가지고 또 준비도 했구나 서울시에서 대장동 네.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이 개발 방식에 있어서 잘못됐다 그걸 오세훈 시장에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사례가 이래이래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 박재호 민주당 간사가 아니 이게 서울시 감사인데 국감이지. 어떻게 네. 이 대장동 판넬이 등장하고 이럴 수가 있냐 네.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공방 속에서 진행됐고 물론 서울시 얘기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거기서 반대했던 이런 네.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서울 시민이 좀 알고 싶어하는 것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감사 내용보다는 어제의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대장동 국감으로 가고 있다. 자, 보면은 어제도 사실 네. 경기도 국감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잠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기도가 네. 예산 제대로 쓰고 이 국가 사무를 제대로 이제 지자체가 위임받아서 수행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정감사에서 하는 게 맞는가인데 결국 이제 이재명 청문회로 쭉 이어지고 있다. 내일 국토위도 그렇게 가겠죠. 아마.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애초에 이제 이틀 동안 부른 이유가 그런 것인데 흔히 말해서 어제와 같이 똑같은 스탠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비해서 공세를 퍼부으려고 한다면은 수요일 이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오히려.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또는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잘못했다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수사에 맡겨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틀 동안이나 한 사람을 몰아붙였는데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별거 없는데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올지 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만약에 파행을 해서 그냥 안 나오는 방안도 아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경로로 들려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의할 권리가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방어할 권리도 이재명 지사에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진영이 서로 잘 준비해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한 해소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의 진술서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어떤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언급하냐면 어떤 상대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구속된 사람 어떻게 말 믿습니까? 수감된 사람 말 어떻게 믿습니까? 네네. 했다가 우리 진영에 유리하면은 이 사람의 진술성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조폭에서 손도 씻고 손도 네. 유망한 청년이다. 네. 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진영이냐 아니냐, 우리 편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 사람의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 논란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바로 이제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 어제 그 발언도 나왔죠. 예, 네.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 특권인데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형사 면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지사도 면책 특권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쉬는 시간에 기용판 의원 찾아가가지고 기자회견 하십시오. 이랬더니 기용판 의원이 그럼 고소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서로 네네. 말을 주고받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면책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군사 정권 시절이나 이게 독재의 좀 그런 정권 하에서 네. 국회의 자율성, 국회에서 소신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보장해 준 장치였는데 지금은 그냥 폭로. 네. 그냥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폭로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 그래요.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 윤리에 제소해가지고 김용판 의원 의원직 이 제명 이것까지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글쎄요 윤리 제소를 좀 받거나 이렇게 네.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그걸 또 관전하면서 생중계했던 원희룡 후보 이야기에 따르면 내일 국토위는 좀 팀플레이를 해야 될 것이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하나는 이제 어제는 그 민주당 위원장이었어요. 행안위가 서영교 의원. 네, 맞습니다. 내일 국토위는 또 이제 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뭇 또 진행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국감 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금 전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한번 국감 끝나고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자, 어제 또 하나의 핫 이슈는 새벽에 귀국을 해서 전격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그냥 귀국한 줄 알았더니 네. 비행기에 동승한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왜 안 탔어요 그 비행기? 왜 이럴 때 빠르게 움직여야지. 한입뉴스 지키느라고 한입뉴스 못 갔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사유가 인정되고요. 자, 어제 그러면은 그 기자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JTBC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 기자가 JTBC 기자가 동승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네.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천화동이 1호 절반의 소유주라고 하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거다.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지사와 천화동이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그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유동규 전 부부장은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구나라는 예측, 추측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또 들어올 때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이 나의 사업을 망가뜨리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뭔가 친하거나 이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적대적이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CR도 안 먹혔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도를 많이 해봤겠느냐. 그러니까 로비 시도를 많이 해봤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추정이죠. 네.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지사는 상관이 없고 이 관련 있다고 보도하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이 논객이죠. 진중권 교수. 남욱의 귀국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봤어요. 기사에서. 이게 오평론가님 무슨 얘기였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참 우리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잘 받아 써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첫 번째는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평론가라는 직책 또는 기자라는 직책,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독 흔히 말하는 이제 네임드라는 표현을 쓰죠. 네임드.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써주는데. 셀럽, 타워 트위터리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헤드라인만 보면은 불길한 예감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입국을 하면서 이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사건처럼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이제 김만배 전 네. 기자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요 선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권 다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까지만 봤을 때 오늘 이 시점까지만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구속된 상태에서 네. 적부심 신청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받았다고 이야기된 돈 중에 이 검찰이 좀 증명되지 않은 부분, 특히 김만배 씨는 5억 줬는데 4억이 수표다라고 했다가 다시 다 현금으로 바꾸는 바람에 네. 4억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버렸고요. 조금 이게 꼬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 남욱 변호사를 전격 체포했잖아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48시간 기간인데 네. 그럼 벌써 한 뭐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새벽 5시면 끝나요. 그 이번에 풀어줘야 구속이 되기 안 되면 또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검찰로서는 정말 체면을 구기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입증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뭐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거나 하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네.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검찰로서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그래요. 수사를 했길래 이렇게 됐냐라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얘기, 국감 얘기만 했는데도 한입뉴스 시간이 많이 가서 12시 41분 훌쩍 지나서 42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화재 사고 소식들로 혼잡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시흥휴게소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분째 처리 중인데 여파로 조남분기점부터 도디 분기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남청주 부근에서 소형 화물차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를 하면서 지장을 받아 2km 정체입니다. 이후 정체는 서울시 구간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8km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고 서울요금소에서는 공사의 영향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서안산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군자요금소에서 안산까지 정체가 극심하고요. 계속해서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는 차들이 많아 6km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엄격하게 정치적 균형을 지키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그래서 야당 이야기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민주당 여권의 여당의 본선 주자가 돼 있지만 지금 야당은 아직도 4명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4차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박 기자님이 한번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집중이 됐다라고 나머지 볼 수가 3명이 있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이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외신에서 한탄했다는 게 홍준표 네.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의혹으로 야권에 공격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총장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윤 전 총장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홍 후보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 의원이 왜 나를 끄집어가느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얘기인데 라고 반박을 했지만 또 지난주에 있었던 마스토론처럼 강하게 반박을 못하는 모습 이게 제 눈에 좀 들어왔고요. 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제주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얘기 일주일만 털면 다 나온다. 다른 네네. 후보들에 대해서 그 발언을 다시 또 끄집어냈습니다. 정말 모욕적이다.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면 그런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자 윤 전 총장은 아니 다른 분들도 후보가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털리기 시작해서 뭐 여권이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였다라고도 해명을 하는 네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판에서 20년 지냈으면 부패하고 검사를 26년 했으면 도덕성 검사 안 봐도 되냐. 아니 그러면 스폰서 검사 부패 검사 이거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은
혹독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 저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의 질문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정의 실현이냐 정치 보복이냐 네. 이게 묻자 윤 전 총장이 저희가 그 두 분 전직 대통령 이잡듯이 뒤져서 한 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좀 넘어갔고요. 반면에 이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냐 이런 질문에는 명확한 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직접 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그렇게도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정의 실현입니까? 이렇게 네. 물었는데 박연차 사건을 이제 파다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좀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대답 안 해서 못 뭔지 내렸어요. X인지는. 네. 예. 자, 이제 흥미진진한 대목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자, 평론가 입장에서는요, 오창석 평론가님은 어떻게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전평.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었는데 어제 불경이었죠? 네, 부산 그래서- 출신.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지역 이슈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부산대 그리고 경북대 합격생 대다수가 다시 합격 포기를 하고 다른 대학교로 간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는 뭐 편견 때문인 것 같다. 뭐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 안 된다. 근데 이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과 울산 경남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줄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다. 부산대와 경북대를 나와서 취업을 못한다는 편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네. 그 대학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봐도. 대학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네. 제가 이제 05학번이거든요. 아, 네네. 2005학년도 입학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와 부산대학교에 동시에 합격한 친구가 난 서울에서 취업 안 할 건데 부산에서 취업할 건데 하고 그냥 부산대 갔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네네네.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16년 후에는 부산대를 졸업했을 때 부산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취업을 해서 뭐 공채 모집을 서울에서 하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수시키고 창원을 내려보냅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부산대나 뭐 경북대나 지역 흔히 말하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의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했으면 안 떠났겠죠. 근데 실제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LG 사장과 만났을 때 왜 지역 사람들을 안 뽑느냐니까 저희가 뽑아봤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은 우리는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이 저렇게 생각하면은 학교를 어디로 가겠어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 가야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견은 학생들이 가지는 편견이 아니고요. 기업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편견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쪄나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서로 있어서 아직까지는 뜬구름 잡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지역 공약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건 양당 모두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어제 토론의 관전평이라기보다는 네. 부산 청년의 입장에서 부산 청년의 입장 정말 이 네이티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이티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정책 얘기를 해줘야지. 네. 정치 공방이나 하고 있냐. 네. 도덕성 검증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잘 쏙 들어왔고요. 네. 그런데 토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토론회가 끝나고 네. 토론회가 끝나고 이렇게 얼핏 멀리서 보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자세히 집중해 보니까 문제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 박 기자님 네, 이 네. 진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토론회 말고 네. 그 전에 있었던 3차 토론인가요? 이게 이제 마스 토론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1대1 부르는 마스 토론 했을 그렇습니다.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어제 많이 또 회자가 됐어요. 온라인에서. 영상이 어제 많이 보도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토론회장 구석에서 악수한 다음에 악수하고. 윤 전 총장이 홍 의원 어깨를 툭 치면서 네. 한마디 던지는 모습. 근데 이게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소리가 없어요. 네네. 그런 영상인데 해당 영상에 누군가 자막을 올린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이제 그만해라. 진짜 뭐 이런 말을 그만해라 한 듯이 진짜. 자막을 입힌 겁니다. 입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거 알 수는 없죠. 확실히 알 수는 약간 없는데. 영화 친구의 대사 같은 건데요.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만 하이소, 뭐 적당히 하이소 이런 말 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그만 추측도 좀 나오고 하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취지. 네. 어쨌든 이 영상이 왜 나왔냐 봤을 때 느낌은
뭐 나이도 그렇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홍의원이 선배잖아요. 아니 뭐 네. 정치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 예, 예. 그렇고 엄청난 그런데 선배죠. 윤석열 전 총장이 어깨를 툭 치는 것 네. 이런 건 제가 만약에 최영일 팀장이 어깨를 툭 친다 네네네네. 화내실 거잖아요. 아, 전 좋아하죠. 좋아. 박 기자님이 날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저희가 고맙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네.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한테 토론한 중에 너 몇 살이야? 이러면 국민들이 있을 그때 때 분위기 무례하다고 하죠. 싸해지죠. 네.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 근데 이거 반대로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또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우리 또 합니다. 이 과거에 학창 시절부터도 학상이다. 이걸 이제 딱 네. 쳤다라고 보지 않고요. 때렸어요. 때린 것처럼 보였어요. 어깨를 좀 심하게 때렸어요. 두 번 건드렸는데 한 번은 툭. 한 번 툭 두 맞아요. 번째는 좀 세게. 네. 때렸다고까지는 예. 모르겠는데 한 번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네. 충분히 제지의 의사가 있는 강한 타격이었는데 어떤 강한 분들은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오바마 존 맥케인도 이렇게 오바마가 어리지만 툭 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반대로 질문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손 아랫사람이 윤석열 후보 어깨를 그 정도로 타격할 수 있으면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위계가 뚜렷한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손 아랫사람이 그런 거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크게 논란이 되진 않을 거지만 국민들의 감정상 네. 손바닥 왕자나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이제 도덕성 이야기 또는 뭐 주술 무속 이야기 그런 또 이제 짜증 섞인 이 몸짓이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이 정작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준표 후보 본인은 이 장면을 크게 문제 삼지 네.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참모들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기애애한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하소 이제 이런 분위기의 얘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놀랐다는 또 전언도 있었는데 네.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윤 후보에게 이미지에는 뭐 플러스로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짧게 박 기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네. 황교안 전 후보죠. 네. 이 이준석 이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컷오프 결과를 두고 네네.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부정 경선이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이 보수의 악성 종양과 같은 문제다. 너무 짜증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복하지 않고. 그랬더니 황 전 대표가 아니 나를 야합이나 하는 사람은 내몰아서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네. 이준석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향방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드릴게요. 2509님의 신청곡입니다. 샤이니의 셜록. 딱 맞는 곡인 것 같아요. 자, 이쪽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네요. 차라리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나와서 속 시원히 밝혀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지금 두 기자와 평론가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2509님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셜록, 샤이니의 셜록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조성은 대표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벗어났어 난 돼 명백한 이상 건 속에 긴장하지만 난 밀실 안에서도 자유로워 이미 너의 떨린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 은밀하게 노린 심장의 보석 너의 불안한 그 시선까지 꿰뚫었어 난 용의 선상에 널 찾아냈어 난 수백 번씩 널 떠올리다 쫓아냈다
내 머릿속을 채운 의문 네가 원한 것이 뭔가 소리도 없이 흘러드는 이 순간이 내 맘에 소용돌이쳐 사진 속 네가 순간 걸어놔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이와 입술과 관련된 한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입술 순자에 망할 망자 그리고 이치자에 찰한자를 씁니다. 원래의 뜻은 한자 뜻 그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가 침범을 당하니 순망치한이 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외래어 표현으로 도미노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도미노 카드놀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도미노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현상이 인접지역으로 파급되는 일을 가리켜서 도미노 현상 또는 그냥 도미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합병증이 많아서 일단 발병하게 되면 여러 신체 부위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도미노와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 표현으로 장기튀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튀김은 장기짝을 한 줄로 늘어놓고 그 한쪽 끝을 밀면 차차 밀려서 다 쓰러지게 된다는 뜻으로 한 군데서 생긴 일이 차차 다른 데로 옮겨 미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불똥이 장기튀김으로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가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주나 빠른 기록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밤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이고요.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는 충청도와 전북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은 밤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개면서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 햇살도 따뜻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과 대전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차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밤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서해 5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철원 1도, 서울과 전주 4도, 대구 6도까지 내려가 오늘 아침보다 5도 안팎 낮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은 오늘부터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달까지는 앞선 발표대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확진자 16만 8천 명에 대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연령을 표준화해 분석을 해봤더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이 서너 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내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비해 서울 광화문 주변에 차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어제 가장 큰 화제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이었는데요. 자, 어제 또 하나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법사위 국감이었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 자,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공익신고자로 이제 최종 인정 받으시기까지 시간도 좀 걸렸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공세도 있었습니다. 마음고생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정말 집요하게 이제 그 괴롭히려고 이제 거의 이제 야당은 이 중요한 국감을 다 저한테 소비를 했더라고요. 대장동과 저한테 올인을 했던 국감을 보면서 참 세비 아깝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비 아깝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럼요. 당사자기도 하시니까. 네. 그럼 이제 야당은 계속 공익신고자 취소하라 이런 지속적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제 지위부터 흔들고 나서 이제 뭐 또 이제 뭐 이상한 공격을 하려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같은데 권익위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에서는 이게 메시지를 어쩔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축이에요. 고발사주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이신 거고. 네. 또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게 제보사주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입건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방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이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사실 어저께 국감을 저도 늦게 일정 마치고 와서 뭐 쭉 봤는데요. 굉장히 절제하시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점잖으시더라. 너무 점잖은 국감을 하셔서 뭐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점잖으셔서. 너무 점잖으시더라고요. 라고 칭찬인 줄 알았더니 답답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국감에서 나온 발언 중에요. 애초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배후가
윤석열 총장일 수 있다. 이건 또 여권은 이렇게들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입증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대목을 들으실 때는 이제 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굉장히 유력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때까지 사실 또 뭐 제가 공익 신고를 하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방송 등장한 게 거의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뭐 근거 없는 소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관련 서류들 또 사건 관련해서 제가 뭐 오늘 오전에 그 티저가 나갔는데 네네네. 이제 뭐 PD 수첩에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밤에? 오늘 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가는 내용들을 사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문서들을 꼭 찾아봐야 됐고 근데 이 정황과 그 음성을 같이 들었을 때는 네. 이러한 추론도 불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유력하게 유력하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김웅 의원에게 대검에서 고발장을 전달한 배우는 윤석열 총장일 수 있다라는 네, 직접 가능성은 높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티저는 이제 오늘 밤에 방영 예정인 PD 수첩에서 네. 사실은 그 복원됐다고 하는 녹취, 네. 김 의원과 조성은 대표의 네. 통화 내용이 육성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를 네. 그냥 어떤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공개를 할까 굉장히 네네.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냥 막 국감에서 막 틀까 아니면 네네네. 막 기자회견할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딱 듣자마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용이 저조차도. 통화 당사자인도 예,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이 시작하는 얘기가 갑자기 이철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대중은 더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실 거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문장 단위로 공방만 벌어질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건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안에서 처음 들려드리고 이후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면 네. 훨씬 더 이제 듣는 대중들 국민들도 이해가 잘 가실 거고 그래서 다른 또 이제 저랑 또 좋은 관계를 맺으셨던 네. 언론사 기자님이나 이런 너 좀 죄송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원하셨을 텐데. 네. 근데 네. 좀 양해를 요청드렸고 또 이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해가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뭐 매체, 그런 특정 건 프로그램을 아니었고요. 선호하셨다기보다는 네. 지금 한 1시간 정도 네. 시간을 할애해서 네. 심층 탐사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택하신 거고.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 네. 그 제안이 왔기 지금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15분 인터뷰 제한됐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녹취 설명을 다 할 수 없죠. 해석까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네.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복원됐다고 하는 통화 녹취록 전체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럼 이제 파일로도. 네. 그럼 이제 문서로 푼 것도 있고 원본 파일도 그 있고. 녹취록 형태와 네. 이제 원본 둘 다 가지고 있고. 통화 파일과.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그냥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사설 업체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지향을 했던 이유가 사실 대법원 특수감정인 그러니까 법무부 인증 업체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증거 능력 충분히 인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과 어떤 그 수사기관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뭐 공격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곳을 굳이 이제 찾았고 그리고 인증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각 수사기관들에게도 제가 이제 동일성에 관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 네. 사실은 검찰 발로 네. 김웅, 조성은 네. 통화했던 파일이 복원됐다. 네. 이 보도는 일전에 이미 나왔고 네. 그 육성은 아니고 그렇죠. 풀어서 쓴 녹취가 네. 매체에 전달되면서 네. 매체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의 보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네네, 거는 기억하시죠? 뭐냐면 네. 제가 녹취록을 완성을 한 거는 사실 어제예요. 아, 풀어서 쓴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서 형태나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사실을 확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이제 뭐 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네. 소문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됐는데도 그런 보도가 되게 법조 기자님 취재력이 너무 네.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약간 소설 같은 막 단독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굉장히 이제 저는 너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조금 좀 네.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그래요. 그럼 다시 한 2주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YTN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고 네. 또 타매체는 윤석열이란 이름을 빼고 보도를 해서 네. 뉘앙스 차이가 컸는데 네. 자, 김웅 당시에 이제 이 후보자 네. 자, 내가 이 고발장을 들고 가서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된다. 네. 라는 취지의 문장은 나옵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름이 나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다른 이제 라디오에서 네. 그냥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네. 과연 1회만 나올까요? 과연 이름만 나올까요? 아니 1회만 나올까요? 한 번만 나올까요? 네. 네. 야, 그거는 제가 1회만 사실 나올까요? 굉장히 이제 많은 클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라디오에서 네. 과연 한 번만 나올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거군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뭐 내용들을 사실 이제 뭐 방송 중에 이제 사건 안에서 듣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게 뭐 또 이제 막 물타기 하려고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저가 다른 데서도 명백하다. 이 맥락 안에서의 의미는 명백하고 네. 의도도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지난해 1년 전 통화인데 네. 1년도 넘은 통화인데 그때 통화한 당사자인 나도 이걸 다시 들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문서와 함께 보니까 네. 그 맥락이 드러나더라. 네.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뵀을 때 들고 계신 문서가 두꺼운 문서가 판결문이에요. 아니 그 판결문은 제가 157페이지라서 네. 제가 그거를 읽기는 했는데 이제 네. 그 출력하지는 못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문서가 있군요. 네, 있죠. 관련 문서들 있죠. 여기 뭐 징계 결정문. 징계 결정문. 네,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뭐 난리던데요. 네네. 기자님들 다 구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채널A 진상 보고서 요게 네네.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걸 보기 전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사실 제가 뭐 진지하게 뭐 알아보지 않았기 그냥 때문에 뉴스에 뜨는 것만 보셨겠죠. 그냥 검언 유착 그냥 뭐 기자와 검사 간의 어떤 일이었나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사실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가지를 보면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의도가 명백해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변명들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채널A 기자 이제 네. 이동재 기자 네, 다른 이동재 언론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기자가 이제 취재한 거를 몰카 이제 찍힌 거죠. 네네. 그거를 했던 그 기자들을 응징을 하기 위해서 네. 피고발인으로 하고 MBC 기자들을 MBC랑 네네네. 뉴스타파 기자들이랑 MBC 뉴스타파가 네. 피고발인으로 들어있죠. 11명.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징계 결정문에 보면 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 내지는 사고를 친 거는 그 이모 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집요하게 MBC 기자나 압수수색을 지시를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재 씨와 한동훈 이 두 사람에 관한 사건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수사 지시를 내린 게 정상인데 네. 지현진 씨에 대한 진술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네. 중앙지검에 지시를 하고 또 중앙지검은
부적절하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하고 네네.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사실 결정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같이 이어볼 수밖에 당연히 없고 왜냐하면 중간에 단순히 선거 개입만 하기 위해서다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네, 게 첫 번째 네. 문서였고 사실 이제 방송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다. 빨리 접수를 하라는 재촉을 되게 하거든요. 압박을 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 기자들이 다른 이제 어떤 취재나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없게끔 빨리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하고 싶어 했지 않을까. 입과 발을 좀 묶기 위해서. 네, 그게 좀 너무 드러나요.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문서가 굉장히 뭐 다른 분들 보면 뭐 그냥 엮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고 고발장을 봤을 때 그 고발장의 의도나 작성 목적, 그 다음에 그 누구 대상을 하는 게 어떤 의도로 그 피고발인들을 특정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사건이네요. 굉장히 특이하죠. 1년 전 선거 불과 한 2주 앞두고 그냥 이 후보자에게 연락이 와서 선거 준비하고 같이 그쵸. 하고 계시다가 정신이 없었던. 이거 왜 고발하라는 거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셨는데 네. 1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당시 사실 검찰총장과 연결돼 있는. 네, 제가 뭐 저희가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게 그때 그냥 대충 구두상의 맥락은 어떤 이제 그 의도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이 문서가 포워딩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 대검 검사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네. 손준성 보냄. 네, 손준성 보냄 그 손준성이 정말 그 대검 이제 그 당시 범정과장이었던 엄청나게 고위직이죠. 수뇌부죠. 수사정보 정책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번 이제 징계 판결로 이제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결로 이제 확인된 그 판결 내용 안에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했다. 행정법원 최근 판결이죠. 행정법원 판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제 다 했다. 이제 동의한 것처럼 하지만 이 결정문에 보면 반발을 해서 부장회의가 약간 불가능해집니다. 한 명도 참가를 안 했는데 거기에 과장 몇 명만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위법한 지시를 강행을 한 게 나오거든요. 회의를 진행하고. 네, 거기 그 서너 명의 과장들 중에서 그분이 과연 포함이 됐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방송만 하러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실 확인하고. 네. 참 그때 통화 당사자 고발을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받은 당사자로 지금 1년이 지나서 일이 커져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좀 소름 끼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징계문 보면서도 지금 이 당시에 채널A에 대한 수사 방해, 채널A 그 사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이게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고발장과도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야,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래서 1시간짜리 심층 탐사 프로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럼 어제 직접 녹취록을 완성하셨다. 어젯밤에 완성하셨다. 그럼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이름은 한 번만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은 확인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실 것 같고요. 자, 아마 내일 이후에 오늘 밤에 많이들 보시겠지만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 또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나와주세요.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공익신고자죠. 조성은 올마이티 대표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날개 달고 있는 기자들이죠.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성은 대표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스피디하게 가보죠. 자, 어제 국감에 국민의힘 TV 토론회, 남욱 변호사 귀국에 기자들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감 내용 크게 두 줄기입니다. 설계자 누구냐? 그분은 과연 누구냐? 자, 오징어 게임 설계자 찾듯 이제 이러한 추리 게임이 펼쳐졌는데요. 어제 국감 상황을 오디오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돈으로 무죄 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추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자, 사과도 있었고 또 강공도 있었고. 자, 어제 10시간 국정감사 했는데 다만 이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속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 아니냐. 나왔던 얘기 또 했지 새로운 사실 없다. 이런 등등 이제 정리들을 일부에서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당 최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이재명 후보의 태도, 이제는 대선 후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경기지사 신분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태도를 한번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막 버럭하거나 막 혈기를 부리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네. 그 점은 좀 다행이다 이런 게 여당 내부의 좀 의견이고요. 네, 다만 좀 뭐 흐흐흐 막 웃는다든지 여기 아까 인서트에도 나왔던 것처럼 네, 뭐 길 가던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뭐 이런 식의 뭐 비운단 표현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중도층이 이걸 좀 어떻게 볼지 걱정은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도지사의 꼭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선 후보 곧 이제 5개월, 6개월 뒤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 중도층을 더 끌어오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가 있어서 한번 내일 국감을 어떻게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표현을 줄이고 더 정중하게 했어야 한다. 네네. 이런 입장입니다. 하긴 뭐 국회의원들 앞에 있는데 이래서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으니까 말이죠. 자, 박 기자님, 야당 국민의힘 출입하시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지사 판정승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사실 하고 있죠. 어제 국감을 했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집에 돌아가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뭐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지만 뭐 첫 발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제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졌다. 이재명 지사한테 좀 KO승을 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들었고요. 네. 이렇게 됐던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일단 증인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역시 또 여당 위원장이었고요. 서영교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이 야당이 원하는 만큼 안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지사의 말실수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실수를 끌어내는 기회 자체도 이 위원들 숫자가 많이 밀렸던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 위원은 8명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야당에서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이 청문회를 밤 늦게까지 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이렇게 취조하듯이 묻고 주고받고 하면서 말실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 그 상대가 이재명 지사다 보니까 그게 통하지도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판정패가 아니라 KO패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니까. 자, 이제 어제 야당이 집중했던 것 결국 그분이라는 녹취록의 표현. 과연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 대장동 국감 그분 찾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법사위에서 지난주에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치인은 아닐 거라고 좀 선을 그은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랬죠? 이게 좀 의외로 어제 저녁 뉴스 모 매체 저녁 뉴스에서 복병이 나왔죠. 네. 그분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의 남욱 변호사가 기내 인터뷰 때문에 기내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오히려 좀 김이 빠진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전격 수감 출석 득이냐 실이냐. 그러면 박순봉 기자님, 이건 이재명 지사 결국 이제 본선 후보인데 득입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총 2번의 게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내일도 그렇죠. 국감이 있으니까요. 2번의 게임 중에 한 번은 이재명 지사가 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다만 내일까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라운드는 이재명 지사 승. 이건 뭐 여야 공의, 자타 인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일 국토위 국감은 저는 이 상임위원장이 야당 쪽이니까 그럼 진행도 야당이 보고 내일은 사뭇 어제 서영교 위원장의 행안위와는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 기자님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네네. 다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토위 이제 전화를 돌려보면서 했는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아니냐 했더니 이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같은 날 나눠서 반반 조를 짜서 하는데 네, 오늘 서울시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행안이고 행안이고. 국토위도 또 내일 서울시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경기도를 동시에 같은 날 이제 조를 나눠서 합니다. 그럼 이제 의원들이 반반 나뉘어서 서울시로 가고 경기도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간사가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야당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네 그 정당 자체장이니까 좀 당신들이 좀 위원장 사서 하면 더 좀 원활히 잘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옳다쿠나 하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의 국토위 국감은 조응천 간사가 대신 위원장 대리를 맡는다. 이렇게 지금 됐더라고요. 민주당 간사가.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의외로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지사에게 좀 잘 풀릴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실 쪽에 좀 물어봤더니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이 여야 국토위 간사 간에 했을 텐데 이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실들 얘기는 왜 그 사회권을 넘겨주고서 증인도 하나 받아오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제 국감과 다르지 않은 양상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임위 의원실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원내 지도부에도 좀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제 조금 평가가 좋지 않으니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이 바뀌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전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제처럼은 하지 않겠다. 어제처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소위 이적이 전략을 좀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적이?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일단 행안위에서 국감위에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어제. 지금 어쨌든 제보나 새로운 증인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이재명 지사의 말을 뒤집게 되는 그런 식의 좀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 쓰는 좀 궁여지책에 좀 가까운 수이기도 하죠. 네네. 자, 뭐 증거와 사실은 좀 이제 새로운 사실들 막 던지면서 질타해야 야당이 좀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자, 어제 했던 말을 뒤집는 상황으로 이게 질문이 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준비하고 내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기도 국감은 조응천 민주당 간사가 진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동시에 서울시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가는데 그럼 대체로 이제 의석 수는 또 다르겠지만 이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로 많이 가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로 많이 가겠네요.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배분을 하는데 A조, 지금 B조. 이제 그 경기도 국감은 결국 국토위에서 하는 경기도 대상 국감은 8명 5명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가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비슷한 어제도 13명, 8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되는 거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 간사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국회의장이 사회 볼 때 부의장들이 한 번씩 사회도 보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그럴 때 야당 간사한테도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뭐 진행한다고 치면 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뭐 새로운 사실이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좀 화제가 됐던 것은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국제 마피아단 이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폭 유착설. 그런데 조폭이 이재명 후보에게 건넸다는 돈다발 증거 사진의 반전이 어제 튀어나왔죠. 자, 한번 오디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네? 네, 마지막에 이 사진이 당시에 돈을 건넸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아니다. 2018년에 SNS에 그 문제 조폭 행동대장이었다는 인물이 직접 올린 거고 사진 자체가 2018년에 찍혔다는 또 근거 정황이 안에 명함에 들어있는 데서 또 확인이 되고 그래서요. 자, 여당에서는 이 김용판 의원에게 가짜 사진으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하고 사과 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당 차원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 윤리위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를 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고 김 의원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줄 알면은 의원직을 사퇴하시라 뭐 이렇게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마디씩 다 거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까지 나간 게 면책 특권 이제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용판 의원 오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 해서 강하게 또 반박을 하는 입장인 게 뭐 돈다발 사진은 지금 이게 주장하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만 이 박철민이라는 인물의 자필 진술서 내용은 사실로 본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럼 이게 상당히 서울경찰청장 출신인데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저도 왜 이렇게 실수가 나왔는지 좀 의원실에 물어봤어요. 네네네. 사실 이제 어제 물어봤을 때는 확인 중이라고 했고 이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나왔을 땐 확인 중이라고 했고 이제 오늘 물어보니까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박 씨가 이 전직 그 조직원이죠. 이 박 씨가 자신의 신분도 공개하고 자필 진술서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진으로 대치기를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조폭과의 연루설은 계속해서 키워간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문제가 된 것이 맞지만 나머지 의혹은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또 다시 한번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자, 이재명 지사는 어제 주로 웃음으로 답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웃음이 화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지자체장을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벌써 수사 대상이 돼서 처벌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반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기자분들에게 어제 화제의 말을 좀 여쭤보면 최 기자님 어떤 게 가장 귀에 쏙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장동 홍수 속에 또 이제 여당 내부의 좀 시선을 좀 한번 키워봤는데요. 네, 여당 출입하시니까 오영훈 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행안위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이 다른 얘기가 안 하고 기본소득을 좀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계속 기본소득 하실 거냐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걸 두고 아직 좀 말은 원팀인데 앙금이 좀 남았구나. 다른 시각으로 보셨군요. 예, 그렇죠. 이거 하고 그리고 추가 질의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떴어요. 예, 그걸로 일단 봤을 때는 조금은 원팀까지 가려면은 빨리 국감 끝나고 좀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나서 좀 잘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20일 사퇴 가능성 보도가 있었는데 최 기자님 이건 어떻게 좀 팩트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어제도 사실 어제 나온 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감 끝나고 그 주나 내주에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22일 또는 25일에 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이제 내일 국감 상황을 보고 막 판단할 것 같습니다. 금주말이냐 차주냐 시간 문제다. 하지만 사퇴는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요. 박수문 기자님 어떤 말이 좀 국감에서 사실 저희도 제일 새로운 걸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조폭 연루설 외에는 새로운 팩트는 없었고 주고받은 공방들 다 말로 정리해 보면은 뭐 크게 새로운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종의 그 삿바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세를 제압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전 거의 다 끌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답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수비수의 입장이라면 그 수비하는 시간을 줄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네. 오히려 공격수들한테 마음껏 공격들 해봐라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잘 받아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세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민주당은 대장동이 어쨌든 지금 국감을 거의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대장동 내에서 되치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이 핵심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검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어요. 이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 화천대유만 사실은 이 대출 의혹에서 수사 대상에 빠졌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게 이 국민의힘에서 대응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해명을 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즉 그때 당시라면 중수부 때인데 중수부 때 수사 기록을 다 들춰와가지고 민주당이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즉 이거는 좀 과도하게 과거의 수사 기록까지 들춰본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을 하고 있고 뭐 되도 않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추가적인 그런 그 증거나 이런 게 제시가 있어야지 더 논의가 좀 이뤄질 것 같아요. 워낙 대장동 관련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대 대출을 받았는데 수사 대상에서 왜 화천대유만 빠졌다는 걸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나왔고 근데 그 당시에 주인 검사가 중수부에 있던 윤석열 검사고 그리고 당시 이걸 맡았던 게 박영수 특검이라는 거죠. 그렇죠. 변호했던 인물이. 그래요. 한번 이것도 어떻게 이제 확전이 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 한번 듣고 토론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수소 논쟁. 수소 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씨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분위기를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야, 이게 좀 코미디 같다고 할까요? 지금 화학식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 박 기자님 수소 논쟁이 좀 뜬금없기도 했지만 또 의외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들으신 대로 좀 웃으면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웃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속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부장 의혹이라고 해서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앞선 토론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제 정책 공방을 하던 와중에 방금 이 얘기도 이제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쨌든 정책 검증 과정에서 좀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웃는 장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덜 살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제 외신 보도 인용해가지고 외신 보도에서 마치 이 비리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이 국내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건 홍준표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의원이 왜 나를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니까 또 막 웃기도 했고요. 근데 물론 끝나고 나서 오늘 캠프별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외신 보도는 실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토론회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고요. 특히 또 마지막에 토론 누가 잘했느냐 이렇게 뽑아달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공격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토론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뼈 있는 말을 했는데 또 이때도 또 주자들이 같이
웃어요.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을 이제 여러 차례 4차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네. 사실 얼굴 붉어질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말이죠. 마스토론까지 하고 이제는 웬만한 건 대범해진 거 아닌가, 둔감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 기자님 근데 한 번까지 팩트 체크 해줘야죠. 지금 수소 논쟁이었는데, 자, 수소 뭡니까? H2 아닙니까? 그랬는데 물입니다. 자, 수소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또 저기 카이스트 대학원생이거든요. 아, 정말요? 수소는 H2입니다. 수소가 H2. 그리고 H2O는 물. 산소와 결합해서. 너무 카이스트 대학원생 치고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 이거 초등학교 자연에도 나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까먹기도 하죠. 자, 이 윤석열, 홍준표 후보 사이도 하기에 있을까? 지금 이 화제되는 게 영상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어깨치기. 네. 박 기자님, 이거 이 양 캠프 좀 해명이 있습니까? 계속 이게 제가 돌던데. 어제도 확인해보고 또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거는 지난 15일에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전 총장 맞수 토론을 했잖아요. 1대1 토론하고 나서. 그때 영상이 잡힌 건데 이렇게 웃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다가가서 홍준표 의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고요. 그 영상의 자막에는 그만해라, 아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영상 끝에는 홍준표 의원은 54년생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60년생이고 이렇게 나이를 비교하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하극상 아니냐? 그렇죠.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좀 버릇없게 군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홍준표 캠프 쪽에 이게 뭐라고 실제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행을 해서 같이 갔었던 홍 캠프 인사 말로는 그러니까 앞부분. 영상엔 소리가 안 나지만 그걸 직접 들었던 인물이. 그렇죠. 옆에서 같이 들었던 인물들이 적당히 하시죠. 그만해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내용하고 뒷부분은 같은 거고 이제 적당히 하시죠라는 말이 앞에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캠프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반말을 해가지고 반말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그냥 넘어갔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캠프 사람들도 넘어갔는데 이후에 보도도 나와서 그렇게 다시 보게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어제 다시 또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 후보 오늘은 툭툭 치지 마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캠프에서 다 분위기 좋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위기는 풀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좀 어깨를 아까 우리 다른 평론가는 저거는 때린 거 아니냐. 툭 쳤다고 하기에는 좀 세게 때린 것 같다. 표정도 안 좋았다. 근데 문제는 적당히 하세요. 그만해라 진짜. 적당히 하시죠. 네. 적당히 하시죠. 그만해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자, 최 기자님, 토론회 때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 연일 화제인데 지금 1대1 토론에서는 그렇게 별로 약발을 받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어요. 그 도덕성 프레임만 계속 강조하는데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 지금 이게 더러운 후보들끼리 범죄자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와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지금 어떻게 좀 가늠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여당은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세로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생각만큼 잘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낮았는데 의외로 그래도 점점 좀 늘고 있네 이런 평가가 있고 홍준표 후보는 정치 한 20몇 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저 정도밖에 못하나?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수위가 세고 그렇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 말이 없는 게 홍준표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약간 좀 베이스가 다르달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도 지금 같은 잣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좀 작은 흠이 보이면은 이재명 후보 원래 약간 그런 사람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도덕적으로 더 깔끔한 거를 더 내세우는 후보가 뭐가 나오면은 굉장히 큰데 그에 반면 뭐 이재명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기대치가 낮다 이런 게 보고 있어요.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 실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혹은 선생님은 누구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지역의 표를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명단을 줘도 1순위가 토론회 준비여서 윤석열 전 총장이 완전히 처박혀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사람도 좋아하고 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원래 이 정치인들은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걸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막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공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좀 토론도 실력은 좀 늘어난 거는 같아요. 네네. 전 논리 전개보다도 기세가 이제는 뭐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막 밀고 가는 기세가 이 공부의 결과였다. 이거 지금 얘기를 알았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불사조 기자단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이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바람 날씨와 어울리는 열려라 땡땡 컵라면인데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이 열려라 땡땡 컵라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괜히 꿀 목소리니까 목소리를 까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꿀보이스. 자, 꿀 한 스푼을 딱 털어놓고 들어오셨으리라 믿고. 자, 오늘 이거 많은 분들이 귀가 열리실 것 같아요. 돌아온다 말 많았던 이 추억의 싸이월드. 드디어 서비스 오픈. 시동이 걸렸습니까? 도토리, 도토리. 부금, BGM이라고 그러죠. 네. 옛날 프리스타일 아마 기억나시는 추억들 많으실 텐데요. 네. 2년 3개월 만에 로그인 서비스 재개했고요. 지금 벌써 이제 수백만 회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기능을 이제 구현한 건데요. 네. 로그인을 하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올려놨었던 걸. 그런 거를 동영상을 아직은 바로 볼 수는 없고 동영상 이제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썸네일만. 이미지.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첩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진첩의 일부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지금 이들이 한 1억 6천 개 정도를 동영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복원을 하고 있고 복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썸네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미지는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사진을 몇 장이나 올렸는지, 도토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음악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꾸몄던 제 방이 있습니까? 그 방은 없는데 네. 아직은 없는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조금 바뀌는 모양을 일부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미니룸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미니룸에 미니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약간 3D화 되어 있는 약간 입체적으로 조금 더 요즘에 맞는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도 테스트로 좀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런 패션과 관련된 이런 이제 예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올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일종의 테스트 아니면 약간 시범적인 이런 걸 MVP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지금 오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 지금 좀 오싹한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한성님, 싸이월드 흑역사 소환 사이트입니다. 크크크 하면서 그러니까요. 안 돼, 복원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 이미 동영상은 복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접속하겠습니다. 접속할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찾아봐야죠. 자, MVP 서비스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새로 시작된다면 사실 모바일 시대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적응을 못했다. 근데 그럼 이 모바일에 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될 텐데, 자, 싸이월드 로그인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800만 명 넘게 몰렸다니까 흑역사라도 찾겠다 이런 분들이 다들 많으신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로그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도 열심히 클릭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소장님도 안 될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봤더니 2015년 이후에 싸이월드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 먼저 열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오래전이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 찾기를 들어갔더니 그거 자체가 지금 아이디 찾기 자체가 2015년 이후에 방문하신 분들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접속할 수 있는 수가 어쨌든 싸이월드 측의 얘기는 1,800만 명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원래 이제 싸이월드가 실제로 활성화됐을 때도 한 달에 접속하는 그 사람의 수가 한 680만 명 수준이었대요. 네네. 근데 어제만 해도 870만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의 기억들, 추억들을 찾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9193님. 라떼는 그렇죠. 싸이월드 노래 한 곡에 도토리 5개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네, 혹시 앞으로 서비스에 또 도토리를 씁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화두인데요. 네. 도토리 대신에 일종의 암호화폐를 쓸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관련 주식이나 이런 데들은 또 이거 돌아오나 해서 막 시끌시끌한 상황이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 스트리밍하고 있는 한 회사하고 제휴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미니미가 옛날에 있고 음악을 틀면서 나만의 공간을 했었던 나만의 주제곡이 흘러야죠. 이런 컨셉은 가능하지 않을까. 옛날 음악들이 다시 이 90년대 또 다시 음악이 회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차트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이후 한 번 이상 접속했던 분들이 먼저 접속을 한다. 네. 그 과거로 돌아가긴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제가 지금 머리를 막 돌려보니까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한 게 2009년. 네. 그럼 그때까지 접속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싸이월드 하면 이제 추억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과거에 많이 썼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제 열리면 판도라의 상자인데 사진이랑 데이터 잘 남아 있겠습니까? 네, 판도라의 상자에 그대로 잘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원래는 이제 SK컴즈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싸이월드가 아예 회사를 싸이월드 Z로 바꾸면서 회사 운영사 자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를 다 이관을 받았고 지금 통계적으로는 사진이 한 180억 장 정도, 동영상 1억 6천만 개, 음원 파일 5억 3천만 개, 회원 3,200만 명 데이터 보관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순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은 계속 새로 이렇게 변환해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싸이월드가 제대로 돌아온다면 지금 회사는 싸이월드 Z. 그렇죠. 뭐 Z가 붙은 자체가 MZ의 Z 하면 이제 진화된 마지막 최종판 이런 느낌인데. 자,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비슷하게 돌아오겠는가 완전히 새롭겠는가인데 비슷한 느낌인데 3D화 됐다.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미니 홈피는 다시 돌아오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두 가지 타입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던 게 좀 더 예뻐지는 형태.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컨셉을 넣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니룸이 나만의 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미니미가 다른 방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방들이 결합되면서 도시가 되는 거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일종의 뭐 학원 대신에 온라인 내 미니미가 가상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걸 이제 도토리로 결제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코인 되겠죠? 그걸로 결제하는 뭐 이런 방식까지 좀 그림은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AR, VR 기술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잘 될까? 자, 과거에는 이제 전적과 추억이 남아 있는데 정말 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 왜냐하면 다시 열린다 그랬다가 좌초되고 열린다 그랬다가 좌초된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이런 우려 이번에 불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인 게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올해 3월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5월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또 안 된다 그래서 7월로 미뤘고 또 7월로 미뤘다가 8월에 조금 하면서 도토리 환불을 시켜주겠다 했다가 또 이것도 좀 늦어지고 이러다 지금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열린 게 아니니까 거의 1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도 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결국에는 도토리를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 이제 지금 이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서비스를 정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주식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 쪽을 좀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이제 솔직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또 같이 했을 때 뭐 관련된 파트너사들의 기술력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기술력이 있는데 실제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컨소시엄이거든요. 근데 그 컨소시엄 회사들이 정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뭐 모든 걸 불식시키려면 빨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네. 자, 근데 싸이월드는 우리에게 추억일 뿐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세계로 도래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접속하려는 게 향수 때문이냐 아니면 흑역사 지우려고 들어가는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과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비스가 빨리 열리기 기다리는 이유는 나 옛날에 여자친구, 옛날에 애인, 혹시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 빨리 지워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추억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서비스가 우리 눈에 오고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용자들의 패턴을 좀 지켜봐야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쌀쌀한 가을인데 지금 김덕진 부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추억 여행에 좀 빠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분이 착잡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IT 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BGM 요즘엔 브금이라고 부르죠.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겁니다. 싸이월드 브금, 이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유명.